건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만요. 이제 슬라이드부터. 네, 폐대장, 쇠잖아요, 쇠. 메탈, 메탈, 그, 금 라인으로 장기는 폐입니다, 폐. 그리고 이 장이랑 세트인 육부는 대장, 폐하고 대장, 짝꿍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놀랍죠, 그죠? 그 다음에 얼굴에서는 코, 코로 우리가 특히 이제 폐 관련 그 질환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또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폐대장이 약한 분들은.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슬픈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울어요. 잘 울고 이게 울 일인가 싶은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기도 하고. 애들 많이 울죠.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도 계속 슬프고 잘 울고 그러면 이제 폐대장이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대장이 약한 분들은 매운맛을 무척 좋아하고 많이 땡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대장이 좀 많이 좋아지면 나 매운맛 정말 좋아했는데 매운맛이 별로 땡기지 않네.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 몸에서는 피부나 털을 보면 폐대장의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요 금라인이 약한 분들은 그 가을이 되었을 때, 여름에서 딱 가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도 지금 뭐 감고 있어갖고. 네. 자, 그래서 그,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 폐대장이 약한 분들은 많이 힘드세요. 그리고 색깔은 백색. 백색 음식이 폐대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하고 아주 직결돼 있는 폐대장에 대해서 이제 먼저 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 코나 입으로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요렇게 그 기관, 기관을 통해서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요 오른쪽, 왼쪽, 요렇게, 잠깐, 오른쪽, 왼쪽, 폐가 요렇게 있는데, 요 기관이고, 폐와 연결된 나뭇가지처럼 생긴 게, 이게 지입니다. 그래서 기관지입니다. 그리고 폐는 요만큼이 폐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공기가 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기관지, 요 끄트머리, 나뭇가지처럼 생긴 요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폐포, 개구리 알같이 생겼습니다. 개구리 알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폐포가 여기 그 끄트머리에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폐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내 몸에 있는 들어온 공기에서 산소는 이렇게 흡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빼내게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포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요 폐의 기능을 봤을 때 병원에 가서 기관지 염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염증이 생기는 부위는 요 기관에 생깁니다. 기관. 여기까지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요런 데 이제 생기는 염증은 폐렴이라고 하죠. 폐렴. 그리고 요즘은 요 코언저리, 뭐 부비동염, 뭐 편도선염, 요런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 라인은 굉장히 염증이 많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폐 기능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폐는 이제 제가 여기 7개월 차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7개월 차가 뭐냐면 임신했을 때 7개월 차에 폐가 만들어집니다. 왜 7개월 차에 만들어질까요? 아가가 뱃속에 있을 때는 폐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자궁에 있는 태반과 연결된 탯줄에서 모든 영양분과 산소와 이런 걸 다 공급받기 때문에 폐가 필요 없습니다.
폐가 필요 없고, 언제 처음으로 폐 호흡을 하냐면, 태어나서, 응애! 우는 순간, 그때 첫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이제 폐 호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폐를 7개월 차에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어, 그러니까 빨리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칠삭동이는 있어도 육삭동이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예 그 폐가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러면 칠삭둥이는 어떨까요? 방금, 잠깐만요. 보신 것처럼, 어, 그러니까 빨리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폐가 작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요 폐포, 공기를 담는 공기 주머니의 숫자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태어난 거예요.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가의 폐포의 숫자가 공기를 담을 수 있는 그 주머니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찍 태어난 아가들은, 조산 아들은 폐 관련 질환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한번 정해진 폐포의 숫자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그냥 그대로 인체로 계속 평생을 살기 때문에 조금 조산을 한 아이다. 우리 아이가 조금 빨리 태어났다. 그러면 이 폐포의 숫자를 늘릴 수는 없지만 공기 주머니에 이런 용적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용적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입니다. 한국에서 수영을 아주 잘한 사람이 박태환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조금 빨리 태어났고 어렸을 때 천식이 있어서 천식을 좀 좋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수영을 시킨 게 그렇게 이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아마 박태환은 어깨가 되게 좁았을 겁니다. 폐 사이즈는 딱 요 어깨 사이즈거든요. 딱 요만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좁았지만 수영이라는 운동으로 어깨를 많이 넓히고 폐포의 용적을 많이 넓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천식도 많이 좋아지고 덕분에 수영도 굉장히 잘하게 되어서 이제 아주 어, 어, 그 특별한 삶을 살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 7개월 차, 그래서 아가를 진짜 뱃속에서 아주 그저 끝까지 이렇게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폐포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기 주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이제 용적이 큰지. 근데 아가가 태어났어. 너무 작게 태어났어. 작게 태어났으면 또 이 사이즈가 작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아이의 폐의 용적을 키우기 위해서 또 그런 엄마가 폐에 좋은 음식들, 또 수영이라는 운동, 이런 거 시켜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 폐는, 우리 혈액 안에는 음식을 먹어서 들어온 쪼개진 그 영양분과 폐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를 생각해 보면, 뇌는요, 음, 무려 25%의 영양소와 산소를 씁니다. 25%. 근데 뇌는 무게는 우리 몸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정말 작은 기관인데 엄청난 영양소와 산소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연탄가스 마신 사람들 보면 나중에 바보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심하게 많이 마시면 일산화탄소가 뇌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뇌세포가 엄청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망가지니까 바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뇌에 산소 공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 활동이 안 되고 지능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잘 키우고 싶다면 좋은 산소 공급을 해주는 폐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폐도 마찬가지로 점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 입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코로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면 요렇게 연결이 되죠. 코 내부, 그 다음에 기관의 내부, 그 다음에
폐의 어떤 표면, 요 기관지, 이 전부 다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막. 부들부들 미끌미끌 끈적끈적한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점막이 마르고 건조하면서 여러 가지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염증을, 그러니까 달라붙, 그 바이러스가 달라붙는다라는 거는 그게 달라붙어서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코 안에 그게 생기면 비염이고, 그 다음에 편도선에 그런 게 생기면 편도선염, 그러니까 부비동에 생기면 부비동염, 모세기관지, 요즘 아이들 모세기관지염 많이 걸린다는데 그게 그냥 다 여긴다. 폐포를 싸고 있는 요 모세혈관, 모세기관지, 기관지 중에서 아주 가느다란 요런 데까지 염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막 관리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일반 바이러스랑 달리 그, 어, 성게, 그 바이러스의 모양이 성게처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기가 있어서 부들부들 미끌미끌한 점막에도 얘네들이 잘 달라붙는 거예요.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미친 듯이 염증이 생기고, 우리 몸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할 항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변이가 되면서 세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건강을 쭉 공부해 보면 정말 점막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를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막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잦은 감기, 염증, 이거 다 이제 기관지, 요쪽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할 텐데, 방금 잦은 감기, 염증, 이게, 어,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심장소장에서 소장 생각나시죠? 소장이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육모를 통해서 영양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소장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간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이 소장 안에 좋은 음식만 들어간 게 아니라 밀가루 많이 먹어서 글루텐,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도 많이 들어가고, 온갖 미생물들도 요즘 많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균들, 그러니까 항생제 진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공식품, 온갖 첨가물, 무슨 맛. 그 다음에 스트레스,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장에 막 들어가다 보면, 요 육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끈적끈적하게 코팅이 되어서 요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틈이 벌어져서 이런 것들이 주르륵 새면 혈관에서 봤을 때, 이거 영양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몸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건데? 라고 백혈구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삐뽀 해가지고 이 들어온 그냥 글루텐, 뭐 첨가물, 그 항생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과하게 면역을 쏘는 거예요. 면역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걸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항생제 많이 먹이고 뭐 진통소염제 약 같은 거 많이 먹이고 밀가루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하면 이 내 몸의 백혈구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공격할 때나 안 할 때나 계속 면역 물질을 쏘는 거예요. 그 면역 물질을 쏘는 형태가 다 염증으로 나타나요. 염증.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제 콧물도 외부에서 뭔가 코 안에 뭔가 어,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거 몸 안에 들어오면 안 돼. 해서 면역 물질을 쏴가지고 이걸 놈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게 콧물입니다. 그럼 콧물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엄마들은 콧물 나오는 걸 못 견뎌서 콧물을 삭히고 마르는 약을 이렇게 먹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콧물 흘리는 걸로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겨울 내내 콧물을 달고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깔끔하게 막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못 견디죠. 그거는 그냥 내 몸에 면역이 똘똘해서 뭔가 나쁜 게 들어왔으니까 몸 밖으로 빼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나쁜 걸 계속 먹고 어, 항생제 같은 거 먹고 그 장을 멍청하게 만들면 면역이 시도 때도 없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 항생제,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이런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과한 난방을, 그 실내 온도를 이렇게 좀 많이 따뜻하게 키우는 그 엄마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대체로 감기를 많이 달고 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 점막이 부들부들 미끌미끌 탱글탱글하면 이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네가 거기서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난방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느끼는 얼굴 피부, 몸, 껍데기로 보이는 피부도 바삭바삭 마르지만 그거와 똑같이 포안, 입안, 기관지 내부도 다 바삭바삭 마릅니다. 점막이 부들부들 미끌미끌 탱글탱글하지 않아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정착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점막을 계속 마르게 하는 게 과한 난방입니다. 과한 난방.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독하게 실내 온도를 17도, 18도 맞춰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 지금 안에 내복 입었고 이 폴라티 입었고 목폴라 이렇게 입고 밑에도 레깅스 입고 또 바지 입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나의 면역을 지키는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방을 많이 해서 내 몸에 1차 방어선이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점막이 바삭바삭 마를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지금 일주 이렇게 한 번도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이런 걸 못 느끼셨죠, 그죠? 그게 저는 난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지방 공기를 항상 그냥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너무 난방 많이 하는 거, 난방을 많이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땀은 식으면서 이렇게 체온을 이렇게 앗아갑니다. 그래서 땀나고 마르면서 체온을 앗아가고 그걸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또 기초 체온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서 기초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또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내 몸을 지키는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방 안 하는 거 집에서 아이들 좀 옷을 겹겹이 입혀서 그냥 그리고 요즘 거의 다 아파트 사니까 아래 윗집에서 많이 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게 괜찮던데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장에서 똘똘한 면역을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 가공식품, 단 음식, 요런 거 안 먹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음료, 아이들이 뭐 카페인 그거 하지는 않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 카페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카페인은 몸 안에 들어가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안고 증발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어디에 있겠어요? 다 점막에 있죠. 점막을 바싹바싹 마르게 하는 게 또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나 피부 너무 좋아지고 싶어. 나 진짜 안 아프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커피 마시고 녹차 마시고 계속 카페인 음료를 계속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염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바삭바삭 말라라, 사막 같은 몸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통소염제,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는, 사실은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렴균, 그러니까 폐렴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균이 그게 막 이렇게 과하게 막 많아지면
폐혈증 같은 거 생기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생제. 그럴 때. 근데 감기는 뭐예요? 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감기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병원에서는 그냥 감기에 이 항생제를 많이 이렇게 처방을 하시죠. 근데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장 안에 들어가면 모든 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놈. 그 세 가지를 싹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장을 완전, 그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겁니다. 완전, 정말 불안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수시로 계속 먹여. 내 아이가 건강하고 똘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이한테 항생제를 계속 먹이면 이 아이는 정말 나약하고 똘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청, 내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장이 깨끗해야지 뇌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뇌가 똘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내 아이가 진짜 감기나 온갖 염증을 이렇게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진짜 항생제 먹이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을 때 제가 뭐 미국 여행을 갈 때, 유럽 여행을 갈 때 제가 진짜 항생제 많이 미리 처방받아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아프면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미국 의사들은 유럽 의사들은 진짜 항생제 처방 안 해준대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로 병원을 오는 환자가 거의 없대요. 감기는 그냥 쉬고 물 많이 마시고 체온 조절하고 이런 거지 병원을 올 만한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좀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따라서 한번 살아봅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관지 염증, 뭐 감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폐. 요즘은 폐암이 정말 많죠. 그리고 그 폐암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걸리는 걸줄 아는데 요즘은 아니야. 담배 한 번도 안 핀 사람들도 진짜 많이 걸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폐암 걸린 폐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폐가 전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조직이 다 굳고 썩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폐암의 원인은 미세먼지. 그다음에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성면. 성면이 뭐가 그래 우리 주변에 있겠나 하지만 우리는 다 콘크리트,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면 또 그 시멘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면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라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된 그 콘크리트 이런 걸로도 집 짓는 데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침대에서,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나온다로 엄청 많이 또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자고 하는 그 주거 공간 안에 라돈이 엄청 많다라는 거, 성면이랑 라돈 많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 그 미세먼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공기가 이 코 안에서 조금 이렇게 걸러지는데 미세먼지가 그,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폐로 쏙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안에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그 폐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물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에 있는 세포들을 변이를 해서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코 이야기를 좀 해요. 코 그림이 너무 징그러운데 제가 코를 검색을 하니까 전부 다 성형 관련한 코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코털을 검색을 하니까 그나마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코가 있습니다. 코 안에 코털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남자 코죠, 남자 코. 여자는 이렇게 코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엄청 긴데 여자는 계속 집에서
그냥 밥하고 바느질하고 청소하고 했던 기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바깥 생활을 한 지는 지금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삶의 패턴상 이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많이 흡입하지 않아서 이 코털이라는 프리필터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밖에서 사냥하고 일하고 농사 짓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을 코털에서 먼저 한번 걸러줍니다. 자,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 폐암, 폐질환 엄청 많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자들보다 불리합니다. 폐도 작아. 어깨가 뭐 남자들처럼 넓거나 하진 않죠. 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폐도 작은 데다가 프리필터도 없어. 그러면 굉장히 근데 우리가 지금 남자 하는 일 다 해. 운전도 해. 담배도 펴. 싹 다 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리도 집에서 많이 해. 그래서 요리사들이 가장 많은 질환이 폐암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폐암에 걸리는 분들 보면 왜 음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난 맏며느리야. 그래서 음식을 하면 진짜 많이 해. 그래서 가스레인지 계속 돌려. 간장 달이고 뭐 이런 걸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다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폐암에 걸린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폐질환 관련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점막도, 코 안에 있는 점막도 남자들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코 안에 점막이 두껍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가래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가래를 이렇게 뱉는 분들 잘 없으시죠? 점막이 얇고 건조해서 이렇게 가래를 억지로 이렇게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리필더도 없고 점막도 약해. 그러면 점막을 키울 수 있는 이 코털이 코 안에 이제 폐를 보호해주는 제일 1차 방어선인데 없어. 그 다음 2차 방어선이 점막인데 점막이 약해. 점막이 또 마르고 건조할 커피를 계속 마셔. 정말 이제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 1차 저지선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언제부터 이렇게 너도 나도 비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난방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폐에 정말 안 좋은 공기나 이런 게 많은데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환경 등이 폐에 불리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비염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옅은 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점막을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고 미끌미끌하게 할 것인가? 그게 1번입니다. 폐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이라고 해서 금은요, 우리가 이게 금 라인이지 않습니까? 금은, 광물입니다. 쇠, 쇠.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면 중금속, 이게 쪼개지면 너무너무 작으면 그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자, 그러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미네랄은, 이제 미네랄이 어디에 많은지를 알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 설악산, 상류, 지리산 상류, 계곡 상류, 큰 돌이 있고, 큰 돌이 있는 상류는 어때요? 물이 세차게 이렇게 흐릅니다. 상류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세차게 흐를 때 그 커다란 돌을 싹싹싹싹 깎으면서 나오는 그 물에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 돌에 있는 광물을 깎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곡 상류에서 물을 마시면 어때요? 물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물이 맛있어서, 물이 너무 달다. 그래서 그럼 진짜 맛있는 간장, 간장 광고하는 거 보면, 밀양 얼음골에 깊은 계곡에서, 이렇게 그 물로 이렇게 담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뭐냐면, 거기에 있는 물이, 미네랄이 워낙 많아서 뭐든 맛있습니다. 그냥 된장만 풀어서 그냥 국을 끓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물의 맛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해요. 혈액을 맑게. 자, 여기서, 그러면 혈액을 맑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혈액은 무조건 약알칼리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알칼리성 혈액을 만드는데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음식에서 미네랄을 많이 먹지 못하고 대신에 산성 음식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고기 먹고, 빵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 계속 먹어요. 내가 먹은 게 결국은 나중에 혈액이 되죠. 그러면 산성 혈액이 되는 겁니다. 산성 혈액이 되면 이제 암이 잘 걸리는 이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성 음식을 많이 먹고 내 혈액이 산성이다. 미네랄을 때려 부어야 합니다. 때려 부어야 하는데 미네랄은 어디에 가장 많냐면 공기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지방 공기에는 잘 없고요. 어디에 많냐면 우리가 정말 그 삼나무, 참나무, 전나무 빽빽한 숲에 가면 머리가 엄청 맑아집니다.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런 나무에서 막 뿜어내는 그런 피톤치드도 있지만 그런 게 주로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거기에 미네랄이 되게 많습니다. 미네랄이 많아서 코로 호흡을 하면서 폐로 들어가서 빠르게 뇌까지 그 많은 미네랄이 공급이 되면서 혈액이 맑아지고 뇌에 많은 미네랄이 공급이 되면서 와, 머리가 맑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런데 있다가 집으로 오면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미네랄이 부족한 공기를 우리가 늘 이렇게 마시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네랄이 풍부한 물. 자, 미네랄이 풍부한 공기를 마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제가 좀 전에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얘기는 혈액이 맑으면 혈액이 구석구석 잘 가겠죠. 구석구석 잘 가게 되면 우리 몸에 기초 체온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러 뭐 암 걸린 환자들이 뭐 완전 인적 드문 숲에 가서 그 산속에서 뭐 그냥 뭐 자연식 하면서 이렇게 나았다라는 분들 다 요겁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공기, 미네랄이 풍부한 물, 그리고 식물 영양소에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블엑스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기적의 식품이고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그 대부분의 식품들이 정말 좋은 식물 영양소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이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페라인 공부하면서 더 많이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체온을 올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까 그 아이들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체온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됐죠? 조금 남았습니다. 자, 기초 체온은요, 우리가 36.5도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36.5도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게 안 됐거든요. 저는 35.8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 공부를 하기 전에, 내 건강 공부를 하고 제 몸을 많이 케어하면서 지금은 36.4도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혁명 같은 일인데요. 왜냐하면 암이 잘 걸리는 체질, 저체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내가 기초 체온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초 체온이 36.5도에서 한 36.8도, 36.7도 정도가 되어도 감기나 이런 음, 여러 가지 염증에 굉장히 강한 몸이거든요. 잘 걸리지 않는 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주로 언제 아프죠? 새벽에 아픕니다. 새벽에 열나고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초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집니다. 1도 정도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 기초 체온이 36도다. 36도다. 근데 거기서 1도가 떨어져. 그러면 35도가 되죠. 35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녘에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운 새벽녘에 새벽 3시 동트기 직전 3시 4시 그때는
기본적으로 1도 떨어지는데 이 외부 환경이 더 추워지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불을 꼭 잘 덮고 자지 않죠. 덮고 자지 않으면 애가 더 추워집니다. 그러면서 35도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미친 듯이 이 낮에 여기저기 묻어왔던 바이러스들이 내 몸 안에서 막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에서는 이걸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삐뽀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열을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애들이 열 나고 많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꾸준히 기초체온 관리를 해서 한 36.7도, 36.8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1도 떨어져도 괜찮죠. 절대 이 아이의 몸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기 바이러스가 막 몸에서 막 이렇게 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는데 뭐가 좋다고요? 미네랄이 풍부한 공기, 물, 식물 영양소가 너무너무 좋다고요. 그리고 체온 관리, 그다음에 땀나지 않게 하는 거. 아이들이 왜 이불을 잘 덮고 자지 않냐면 어, 어른이나 아이나 이 땀구멍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땀구멍의 개수가. 그러면 몸이 너무 작은데 땅구멍의 개수가 너무 많아. 아이들은 훨씬 더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죠. 조금 더워도 훨씬 더 땀도 많이 흘리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불을 계속 차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 육아용품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수면 조끼. 수면 조끼 그거 진짜 이거 그나마 아이들의 체온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 난방을 많이 한다. 애는 더워서 계속 이불을 차고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을 점점 차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엄마가 뭐 자기 전에 그 지금 덥다고 문을 열어놨어. 새벽에는 반드시 추워지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막 체온이 미친 듯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아이들 몸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열도 나고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쭉 들어보면 엄마들 너무 미안하죠, 그죠? 병 주는 건 거의 다 엄마이고 그 애가 병이 걸리면 가장 고생스러운 것도 엄마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체온을 올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지금 대장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네요. 대장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장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